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또 사회에서 일도 많이 바쁘시고 하실 텐데도 만사 제쳐놓고 오늘 이런 100일 본문 강의 개강식에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와서 그랑 서울 지하철 타고 왔을 때는 뭐 추운지 더운지 모르고 왔는데 그 석 올라서 계단 올라서니까 뭐 칼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추운가 하고 그러면 덜덜 떨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좀 숨 차리고 또 오니까 거기서도 여기 오니까 또 숨이 찹니다. 그래서 오늘 박 실장 말씀과 같이 오늘 저하루 본문 마치고 깜빡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몇 시에 출발합니까? 그래서 곧 간다고 그러고 곧 간다고 이제 하고 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동이 그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토일은 한 화요일이나 이렇게 안 사놓으면 그 오후 한두 시 이후로는 전부 다 만석이 돼가지고 표를 못 삽니다. 요새 그렇게 많이 전반기는 안 그러는데 후반기부터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 기분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 큰 스님 이를 모시면서 특히 종정하실 때는 갑자기 서울 갔다 오느라 뭐 서울 다녀가라 뭐 이런 연락이 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궁화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는데 다음에는 토요일로 무궁화는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로 하니까 또 이제 뭐 쉽게 하는데 다음에는 또 새마을 또 이제 보통 표는 안 되고 특신만 이거 또뭐 갈 날들이 많이 이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마을도 이제 언제나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할 수 없이 대구서 그 KT 그 이제 칼이 있으니까 이제 칼을 이제 타고 다니니까 그것도 한 몇 년은 뭐 언제든지 표가 있더만 또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스개 한 말씀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도 칼도 탈 형편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지 하고 물어볼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여행사에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울에서 옛날에 고속버스 타고 서울 와서 비행기 타고 나갔는데 이제 대구에서 출발부터 대구, 김포 이런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할 일 없는 그 촌노인네들은 비행기 다 타고 일 바쁜 사람은 그 할머니들 때문에 이제 농촌 관광객들 때문에 그 표가 없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몇 번 놓치고 뭐 그런 데 하는데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비행기가 좀 그래도 그만한 분들이 탔던 비행기가 조용했지 않습니까? 조용했는데 촌에서 관광 간다고 할머니를 타니까 그만 뭐 멸치 한다 하듯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그 시끄러워진 결정판입니다. 저 뒤에서 촌 할머니가 어이 비행기 차장 세상에 무슨 차장 다 있지만 비행기 차장이라니 그동안에 우리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얼마나 고급 직업이고 수준이 높고 하는 어떤 상당한 포장돼 있었던 어떤 스튜어디스의 승무원의 비행기 승무원의 위상이 비행기 차장으로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저 참 그렇다. 뭐 고급을 먹고 대단한 사람들도 영어도 잘하고 뭐도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처럼 생각한 그런 세계 살다가 그 촌 할매 단 한마디 비행기 차장 하나 해서 그분들이 신분이 다 달로 나와 차장이다. 참 비행기 차장이다.
했던 그런 이렇게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들 이렇게 바빠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빠지면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못 산다고 하면 아우성은 더 시끄럽게 일어나니까 그 무엇이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큰 스님이 내린 법문도 법문하신 제가 이제 원래 51년이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1966년도 가을에 행사 백년암으로 오시게 그때 자원 스님이라는 큰 스님 계셨는데 그분께서 주지를 하고 계시면서 옛날 1939년 전후로 해서 그 마하연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같이 두 분이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내용적으로 자원 스님은 용성 스님 상자시고 우리 스님은 동산 스님 상자시니까 그렇게 한 분은 동산 스님의 은사 되시는 분이 용성 스님이고 그러니까 스님한테는 이제 저쪽이 삼촌빨이고 이렇게 서로 이제 삼촌 조카 사이로 있었는데 거기서 하철 나시고 인연을 깊이 하셨다는데 그 스님이 행사 주주로 계시면서 스님을 그 김용사에 계셨는데 거 있지 말고 행사 미리 오소. 이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머물고 있는 행사 백년암으로 오시게 돼서 그 후로 이제 좀 열반하실 때까지 93년 11월 달까지 스님께서는 백년암에서 사시고 저 큰절에는 법문하실 때만 그 가서 큰절에서 늘 사신 게 아니고 늘 주무시고 하기는 백년암에서 주무시고 이제 강원이나 선방이나 이렇게 법문하시고 또 뭐 죽비 들고 오늘 이놈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하고 이제 한번 내려가 보실 시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께서 66년에 가을에 이제 백평여름에 돌아오셨다 그러는데 마치 그래서 1년이 안 돼 가지고 스님께서 1967년 7월 달에 해인사에서 종회가 열려 가지고 그때 청담 스님하고 송경선 스님 총무원장 종정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불교가 정화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몇 년 안 되니까 어떤 수행의 어떤 그 종달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림 제도를 확립하자. 총림 제도라는 것은 그 선방 있어야 되고 강원 있어야 되고 유론이 있어야 되고 스님께서는 이제 선만 하시니까 뭐 연불로는 이제 뭐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두 개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편제를 말하자면은 종합수도원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종합수도원격으로 어떤 그 사격을 높여 놓는 것이 이제 총림 제도였는데 그 총림의 이제 종에서 통과 행사를 총림으로 하자. 뭐 전국에는 그것도 몇 개를 하자가 아니고 행사 하나만 이제 총림을 하자고 결의를 해서 하시고 그때 그럼 총림에서는 총림의 제일 어른을 이제 이름을 방장이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장 스님을 누구로 초대할 것인가 꼭 이제 설렁설레 하시다가 그 청담 스님께서 내가 종정이니까 내가 제 초대 해인 총림 방장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그 이제 자원 스님하고 청담 스님, 저희 스님은 다 1947년 그 추석에 그 봉합사에서 마련했던 그 결사의 이제 그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무렇게 알고 참 말하자면 니네놀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사이 들이시는 거. 그래 이제 자원 스님은 그 서울에서 종정하시면서 종정도 이제 정신적인 주주지만은 서울 종정은 사판 아이가 사판 가지고 행사의 참 수행 자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것에는 좀 생각해 보시야지. 뭐 이래 하면서 이제 설랑설레 하다가 저 백년암에 저 성철 스님 와 계시니까 제일 적격이다 뭐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청담 스님도 성철 스님 하시겠다는데 모시겠다는데 뭐 굳이 반대하실 이유 없으니까 그러면은 잘 됐다 하고 그래서 스님께서 초대 방장으로 초대되셨다 그럽니다. 거기 1967년 7월 방장이 이제 되시고 그때 하한거 결제지만
총님이 늦게 되니까 그때는 망거 행사로서는 망거 할 수는 없었죠. 망거 기일이 4월 15일 해야 되는 이제 해제가 다 돼가니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내시고 그해 동안거 이제 10월 15일에 동안거 하셨을 때 스님께서 이제 100일 법문을 이제 설하시게 됐다 그랬습니다. 설하신 이유는 스님들이 너무 신심이 없다. 또 불교에서 너무 아는 것이 없다. 신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또 부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로 이제 스님께서 생각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아무도 윤회를 제대로 믿는 스님들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 큰 스님 말씀으로는 그 부처님을 그렇게 평생 한 번도 그런 내가 방편설이라고 하신 적이 없는 이제 참 진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부처님께서 중생을 그 뭐 참 제도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헛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그와 같이 그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되나 연애는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중부터 안 믿으니까 스님들부터 안 믿으니까 신도들부터 연애에 대한 확신도 안 쓰니까 그런 어떤 내성이 어디로 가는 그런 확실히 설에는 부처님 교법다면 지금 금생부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생 교육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불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론을 그렇게 부처님이 8만 대장경 절에 설해놓고 행사 8만 대장 8대기 절에 있으면 아무도 들다보도 못하고 그걸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신 것이 이제 100일 법문이었고 100일 동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10월 보름해서 1월 보름에서 조금 더 한 열흘 더 해제하면서도 더 좀 강의를 하셔서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합하면 한 100일 정도가 돼서 이름이 100일 법문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거는데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 100일 법문 속에서 그래도 그 8만 대장경의 장대한 법문을 장대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8만 4천 페이지 되는 그걸 뭐 이거 좀 짧은 시간에 100일 되는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다 강의를 하시면 거기서 가장 이제 요점되는 부처님의 그 핵심 사상은 중도 사상이다. 뭐 그런 것을 해서 부처님의 설법한 초전 남방 니까야에서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사상을 설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에서 발달한 대성경전,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런 등등의 어떤 대성에서 그러면 중도를 어떻게 개성하고 또 어떻게 발전시켰나 이렇게 해서 교학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다 설명 끝나시고 그럼 선 중에서는 중도가 있나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선정도 달마에서부터 육조 선님으로부터 그 뒤로는 모든 선님들이 다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깨쳤지만 부처님한테 깨친 건 아니지만 부처님 남겨두신 어록으로 경전으로 다 깨친 그 군상에서도 부처님 그 교회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남전장경이나 또 대성에 말한 각종 경전에서 말하는 중도 사상이나 그대로 이어가면서 우리 선사 조사선님들께서도 부처님의 그 중도 사상을 명명백백히 이제 이어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놓으신 게 이제 100일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참 선교를 통해서 남방, 북방 뭐 이런 거 없이 다 스님 나름대로는 아울러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100일 법문. 상당히 광범하죠. 상당히 광범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를 스님께서 그 8만 대장경 다 읽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가지고 모아놓은 게 100일 법문이라고 혹평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그 핵심을 추리려고 하면 또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추리지 덮어놓고 또 핵심이 출리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과정서서 우리 100일 법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정판에 뭐참 구구이 그거를 이제 써놨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이 책이 바로 책에 들어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그 팔만 대장경에서 다 이제 그 한문 원문을 이제 뽑아서 그렇게 이제 주면 그 시자들이 그뭐 지금 그치 타자 뭐한저 우리 노트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리방으로 다 끌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등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대중들한테 나눠주고 하시고 스님께서는 그 한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신 것이 백일 법문이 이제 본체입니다. 잠깐 한번 예를 들면은 9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 원교 중도 교판이라고 하는데 이 천태종의 중도다 이랬는데 스님 이거는 이제 스님 육성 법문 해놓은 것을 저 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 법문을 이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한 게 나와지면 원문은 그 밑에 한 줄 원교는 중도를 나타내는 양변을 닦는 것이다. 그 이제 한문 원문 원교자는 차현 중동이 차의 이변이니라. 요 한문만 스님은 이렇게 선호하고 이제 그 뿌리도 한 2장 정도 인쇄를 해서 그때마다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꽤나 그 등사하는 사람들도 애를 많이 먹고 또 스님한테 어지간히 쪼이도 가있다고 고차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만드신 건데 이제 큰 스님이 저들한테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제 나는 20살까지는 불교도 하나도 몰랐다. 20살까지는 불교가 뭐는지 듣도 보도 못했다. 왜냐하면 스님이 탄생하신 산청 이라는 곳이 단성면이라는 그 단청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런 합천군 이곳이 말하자면 유가의 이제 경상도 유가의 이쪽 경남 쪽에 하나 이제 본거지가 돼가지고 꽤나 유가가 세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억불숙류 정책으로 해서 손님들은 8천여도 들어가지 또 못하는 그거는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불교가 이제 참 유가의 압박을 받아서 이제 생존도 못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국 불교 살아남아서 요새 뭐 종종 시끄럽지만 이렇게 중흥했다는 데 대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선조 이조 시절에는 너무 핍박을 받은 것이 우리 불교다 이렇게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은 스님께서는 1912년 음력 2월 19일이니까 4월 6일인가 양력 격달이 됩니다. 2월 19일에 태어나셨는데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난 2년 뒤에 스님은 이제 좀 뭐 대한 제국에서 못 태어나셨지. 일체 그 시절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스님께서 그때는 전부 다 서당만 양반 자제들이 다녔지 일반 뭐 서민들이야 그 한문을 배우게도 못했지 않습니까? 계급 차별을 해서 그 한문 또 이렇게 배워놓으면 또 그때는 우리 양반집에 이제 여식들도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무식을 그대로 준다. 요식하면 나무 집어서 암탉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걸 안 가르쳤던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참 남존여변하지만 조선조에서는 양반의 행포가 얼마나 이제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인데 그래서 스님께서 또 그때 이제 서당 교육 제도를 무너뜨리고 일반 이제 그 대중 어떤 게 교육을 시킨다고 일제는 요새 말하자면은 요즘 말은 민주 교육을 시킨다고 소학교를 이제 개설을 했다고. 그래서 스님께서도 소학교로 가시는데 뭐 7살, 8살 간 것이 아니고 단성 국민학교 가면은 스님의 그 이제 성적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0살 때 좀 입학을 하시게 되고 16살 때 졸업하시는가 그렇게 남아있고 이제 성적도 가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10등 이내는 더 들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스님 혼자 그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경호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이쪽에 넘어와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집에 있던 이제 건장한 종하고 같이 다녔었다 그럽니다. 한 20살 다 먹어가는 그 사람도 국민학교 1학년, 스님도 국민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호를 받고 다녀를 오시면서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대신에 이제 한 옛날에는 이좀 그런 전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회사 나가고 이러면은 할아버지가 손자 양반에서는 그 뭐 해초리 옆에 갖다 놓고 참 야무딱지게 할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그 친구들은 우리 학교 등에서 보면 되게 똑똑합니다. 한문도 많이 알고 우리 시대 그렇게 하는데 스님께서는 그 단성 일본 소학교 나오는 그 일본 학교 졸업 국민학교 졸업한 것하고 또 이제 서당에서 배운 그 한문하고 이 두 가지인데 스님께서는 18살쯤 됐을 때 그 자치통감이라는 그 아마 서당에서 최고로 우리로 말하면 한 석사 과정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그거를 한 25권 된 중국 역사책입니다. 고대부서 초입까지 있었던 그 역사책을 25권 했는데 그걸 이제 쭉 서당에서 이제 새기고 해석하고 배웠는데 어느 날 참 당시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한문에 소할 물리가 트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가 트여가지고 그때는 무슨 책을 갖다 놔도 못 볼 한문책은 없더라. 그 18세 때 그 서당 공부 끝으로 스님께서 한문에 대한 어떤 그 연찬은 뭐 스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다시 어려운 한문책이라고 아무리 어려워 도 내가 못 볼 책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남에게 배운 적이 없다. 그 이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스님 그러면 20살 때는 어째서 스님께서 이제 불교를 가까이 하시게 됐나 이렇게 이문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스님께서는 몸이 좀 그래 11살 장가로 늦게 가시고 20살 때쯤 되니까 그 건강이 자꾸 이제 나빠졌어서 그 대원사라는 그 지금은 비군이 절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사는 절이었겠죠. 그 이제 그 가서 요양하러 이제 약탕 뭐 약보따리 하고 또 이제 종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약을 따려 먹으면서 이제 휴양하신다고 처음 그 길을 가셨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1936년쯤 이렇게 24살 때쯤 됐는데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1032년 되면 스님이 20살 때인데 한 20살 때부터 이제 들락날락 그 이제 대원사로 약을 먹으러 이제 몸을 요양하러 들락날락 하게 되면서 거기서 보면 불교라는 잡지를 보시게 됐다. 그 불교라는 잡지는 1936년 도에 이제 나오는 그 한용운 그 선생하고 또 그 주변의 분들이 그 이제 해서 잡지를 이제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불교 잡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선, 뭐 부처불자도 모르고 사셨으니까 뭐 참선, 화두, 뭐 심, 마음을 깨뜨리면 이래 참 심계, 오심, 마음을 깨뜨리는 이런 단어는 또 한자로서야 알고 계시지만 단어로서는 그런 단어를 접한 적이 없었다. 불교 용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서 비로소 한문 그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서도 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이 아니고 화두 참선이라는 참선에 대한 그 개념부터 먼저 그 잡지에서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 이제 유교에는 없는 그 마음을 깨끗이는 마음 소양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참 그 이상하다. 이적제는 우리 유교나 이런 데서 도교나 이런 마음을 닦는다는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냥 불교는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가르침부터 영 다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도 그럼 참선을 해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나가던 노성이 스님 그 이제 생각 앞을 지나가다가 스님을 이제 보시더만은 자네는 꼭 이 책을 읽어야 돼 하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주시더랍니다. 그 주셔서 이제 그 저녁 주민가 해서 그거 받아두고 저녁 먹고 밤새도록 그건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정도가 그 두꺼운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 다 읽어보니까 그걸 다 읽고 나니까 스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면 캄캄한 밤중에 이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내 손에 쥐어준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 정도가를 보고 또 읽고서는 그래서 더더욱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화두를 들고 이렇게 마음을 깨친다 그러니까 그 화두도 그러면 내가 참선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스님이 배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스님들도 전부 다 대처성이 돼가지고 그 대화사 마당에 빨래 졸이고 아들 기저귀가 있으니까 뭐 너거나 내나 뭐 너거나 내나 하는 그거는 꼭 스님으로서 존경을 배워야 되나 아무것도 이제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잡지라는 것을 의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전부 다 개도 그 조조스님한테 모두 이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는 불성이 없다. 아니 이건 이제 묻자 쉽게 말씀드리죠. 묻자 하도록 어째서 개도 불성이 없다 하셨는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러나 저러나 나도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그 대원사 그 탑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탑전은 옛날에 한번 갔을 때는 탑이 우리 산신각처럼 그 조그만 집이었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가보니까 비구리 선방을 크게 막 한 20-30명 사는 큰 대골집을 지어놨는데 스님 계실 때는 뭐 우리 지금도 작은 절에 가면은 산신각을 보듯이 고만한 채에 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42일 동안에 이제 좀 개도 불성이 어째서 개에게는 뭐 불성이 없습니까? 그 하니까 42일 만에 스님께서 어떤 당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지만 동정일력, 그 동일학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저는 우리 가만히 앉는 것, 그 행주자와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머물고 앉았고 또 누웠고 이러한 모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늘 부처님을 물었는데 그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왜 조주스님이 어째서 불성이 없다 했는가? 뭐라 했는가? 이 마음이 일심으로 내가 하나도 흩어지지 않는 그런 일의 경지를 42일 만에 대원사에서 동정일력의 경지를 터득하게 되더라. 그러고 있는데 이 대원사 주지가 행사로 편지를 행사 주지 스님한테 편지를 쓰기를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참선한다고 지금 막 나오지도 안 하고 용맹정진하고 이제 저렇게 있는데 아무리 이제 참 내가 봐도 뭔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제 하려는 청년인 것 같고 또 나로서 가치를 가르쳐 줄 힘이 내 힘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큰 절로 모시고 가서 큰 참 선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편지를 말사 조진 스님이 이제 행사 본절에 큰 절비를 조진 스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스님 쪽으로 보면 대단한 행운이죠. 그 말사 조진 스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그 행사 그 큰 절비 조진 스님 가서 좀 잘 가르쳐 볼수 편지 쓰기도 그것도 쉽지도 않고 또 큰 절에도 그 제리산 산골짜기 이제 그 주지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지가 모르는 그 괜히 하고 이제 숙덕거리면서 지난주 좀 잘 가르쳐 주지 하고 안 가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래서 꼭 다시 또 스님을 이제 모시러 오더라고 그런데 스님께서는 처음에는 나는 도만 닦으면 되지 스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리 온 것은 아니니까 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혼자 이제 좀 동정이 인력의 그런 일에 정신일도 되는 그런 화두에 이제 그 맛도 이제 보시고 해놓으니까 내가 굳이 행사 뭐가 하는 좀 스님 자신으로서는 자신감이죠.
조금 이제 건방짐도 있고 그렇게 막 섞여 있을 텐데 그래 처음에는 안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 스님이 가고 난 뒤에 행사 가볼 걸, 행사 따라갈 걸, 오직직 따라갈 걸 하는 생각이 나셔서 혼자 이제 행사에 찾아가서 이제 조지 스님을 찾아가 뵙고 내가 그 대원사에 있었는 그 청년이노라 아래 그 행사 주신 사람을 직접 보내고 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마음이 안 움직거렸는데 나중에는 조지 스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도리겠다 해서 이제 행사 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참 잘한다 그러면서 내 방에 같이 자더랍니다. 처음 보는 스님 보고 그래 이제 같이 자기는 잤는데 그만 이제 만나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니 뭐 다음 새벽 3시 종이 치더라. 밤새도록 이야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지 스님이 호의로 그 선방에 태설당 행사 선방에 이제 그러면 가서 거기서 정진을 해봐라고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반대를 하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스님들만 사는 곳인데 선방이 그리고 머리 그 삭발 다루고 머리 그럼 이거는 이런 반칙도 없고 또 그 스님들이 동료시 해주지도 않고 왕따만 돼가지고 사람만 그랬죠. 상처를 입으니까 따로 이제 해야지 그건 뭐 안 됩니다. 꼭 이제 하는 걸 갖다가 그 조주진 억지로 해서 내가 수시로 가서 볼 테니까 그래서 그 가서 선방에 계시도록 해라고 해서 이제 선방에 이제 며칠 있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나는 그 선방에 앉아 있는 스님들이랑 하길래 다 똑똑한 줄 알았지. 내보다 훨씬 다 똑똑한 물어보니까 화두가 뭔지도 잘도 모르고 그 화두 조주 스님이 이제 참 개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했던 조주락 하든가 개락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화두가 연결도 안 되고 그걸 뻘쭘하게 앉아 있는 거 보고 너무 실망을 했다. 뭐 그렇지만 어차피 선방이라고 하는데 앉아 있지.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때나 뭐 지금이나 이제 뭐 인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또 화두 잘하는 청년이 왔다고 소문이 나니까 또 암자의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이제 막 이제 구경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지만 그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내 상자 만들까 싶어서 그런데 들락날락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니까 저 백년 행사 지금도 뭐 저도 그 백년함이 있습니다만 백년함에 계신다는 그 동자 산자 스님이라는 스님이 오시더만은 그래 자네가 지금 그렇게 참선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가 이렇게 물으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스님은 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동산 스님만 스님 보고 자네가 도를 이루려 그러면 참선을 해서 깨치려고 그러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 스님이 돼야 된다. 스님이 안 되고 이렇게 머리 길고 어떻게 지금 선방에 앉아 있는 건 이것도 대단한 이거는 참 조지 스님의 권한 남용이지 그 어떤 그 법통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며칠 있겠냐. 그러니까 삭발해라. 삭발하고 이제 하려 그러면은 내 제자 되라 또 하신대. 안 합니다 하고 이랬는데 다음 날인가 오시더만은 그 뭐 종이에 이제 문종에 이것이 자네 본명이네 하면서 성자 철자로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던져주고 가시더랍니다. 또 다른 스님들은 중대한 소리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또 본명까지 와서 이제 져주지도 안 하셨는데 그래 주니까 그 스님한테 솔깃한 그거는 이제 마음이 살 이제 참 이렇게 기울어지더랍니다. 그런 이제 백년에 올라가서 이 말씀 제 말씀 어떨까 하니까 스님 말씀처럼 정말 도를 이루려 그러면 불도를 저 부처님 도를 이루려 그러면 내가 스님이 되는 길이 맞겠다. 이래 하고 이제 스님한테 그 백년하면서 삭발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하고 이래 행세 오래 안 계시고 그 가을인강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동산 스님 따라서 그 범어사로 내려가시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범어사 동산 스님은 주제가 되시고 그 조금 있으니까 그 서울에서 노스님이 내려온다고 뭐 저리 뭐 시끌벅 착 가더니만 그때는 벌써 경부선이 놓여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성 스님이 이라고 그 해서 이제 백용성 스님 33인 중에 한 분이니까 그때는 1919년에 3.1 운동 해가지고 그 깜방이 잡혀 그 서대문 가서 한 3년 이렇게 계시다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이제 노선님이 철저히 절치부심하고 이래 나오신 그 결심이 뭐냐면은 깜방에 가니까 그때 뭐 1919년인데도 우리 불경이 있고 그 성경이 있었다거든요. 그 깜방에.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불경은 하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먼지가 포한 사이에 성경은 그 보니까 이제 선님 표현으로 어문으로 번역이 있었어. 용선생 보니까 그거는 그 깜방에 이제 시간 보내기 그 답답한 시간에 얼마나 봤던지 다 달려들 다 떨어져 갈 정도로 그렇게 참 책이 심하게 이제 훼손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너무 그렇죠. 참 먼지만 뽀얗게 사이에 있어서 내가 이 깜방에서 다 나가면 내가 내부터 8만 대장경을 번역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뭐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제 환경, 뭐 법화경 이런 거 여기는 것이라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경 사업을 깜방에 갔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그 역경 것을 이번에 이제 백용성 그 뭐 사성 연구소에서 한 이만큼 20권짜리 책을 이제 그걸 해도 이제 스님께서는 1919년대 20년대에 한 글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숙달 때 이걸 다 이제 현대문으로 고쳐서 이번에 책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내년이 이제 1919년이니까 2019년이니까 3.1 운동 70주년 기념한다고 지금 뭐 대통령도 뭐 지금 상대 배우고 우리는 임정을 뭐 독립 기념으로 우리 건국일로 본다고 8.15를 어디 날아가 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렇든 저든 그래서 내년은 또 우리 그 3.1 운동 70주년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기념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제일 판을 치는 게 아마 또 본래는 하면 천도교여야 되는데 천도교 그가 최고의 그때 뭐 그때 어느 분이 이제 또 돈도 많이 되고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희생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뭐 내년 한 해는 우리의 해답하고 어제가 배우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독립운동 한 게 없으니까 카톨릭으로서는 왜냐하면 그때 신부님들도 별로 없었고 뭐 있어도 뭐 한두 분인가 서너 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외국 선교사가 돌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일본의 어떤 뭐 잘 보인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일본하고 원수 짓지 않아야 카톨릭을 포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주의로 가다 보니까 뭐 독립운동하고는 카톨릭하고는 이제 관계 없이 되고 그런 저런 세월 속에서 내년에는 또 뭐 기독교가 저것만 이제 이게 독립운동 다 한 것처럼 어쩌라니 시끄러울 거라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조계종은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이제 백용성 스님을 들여내야 되는데 뜬금없이 한용운 스님이 이제 뭐 3.1 운동 다 하고 뭐 한 것처럼 한 그분은 우리 조계종 스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가는 그 이제 백담사에서 했지만 그 뒤에 뭐 우리 조계종이 이제 비구성도 아니었고 이제 다 장가 갈 거는 다 장가 가시고 뭐 그걸 다 했는데 뭐 그분을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존경할 그 조계종에서 존경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좀 뭐가 잘못돼도 바른 역사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이런 인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스님을 이제 판단하고 보면 왜 스님은 줄곧 그 도노 점수를 보조국사가 하신 그런 이제 위대한 학설을 놔두고 왜 당신은 돈수를 주장하고 거기 반기를 들고 왜 그랬을까? 이런 거 보면은 스님의 여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올렸듯이
큰 스님께서 나는 한문을 16살 때 배우고 나서 난 일체 동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없고 전부 다 내가 혼자 독학한 그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도 참선도 혼자 그 참 42일 동안 화두를 이제 들고 동정이묘를 얻고, 그러고 이제 1940년에 스님께서는 그 대구 동안사 금당선언에서 오도성을 옳고, 그러고 이제 47년에 이제 공암사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그런 그 참 기차에 당신들의 자원 스님, 청담 스님이 한국 스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불교 개혁적인 그것이 이제 이주 와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정화 개혁의 어떤 그 시발점이 봉암사다. 봉암사의 그런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그런 일이 기치를 올렸던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정화 개혁하고 또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조류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뭐 다른 사람이 저러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옥신각신 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봉암사 그가 이제 기체가 이제 확실한데, 또 사번 이제 뭐 세력으로 보면은 제일 무서운 세력이 어딥니까? 소득사, 경허 많고 여기서 어떤 종교종의 큰 원줄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뭐 또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둘째 가는 게 이제 용성 뭐 우리 해인사 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그래 놓으면 송광사 가만히 있습니까? 송광사가 고사스님이 또 제가 다 했다고 이제 거래 조작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데서는 파워 게임이 아닌 파워 게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시절까지는 우리가 다 죽고 없어야 그 후대 이제 손자들이 잘 보고 이제 잘 객관적으로 잘 정리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 나름대로 한국 불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이제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이 되셔서 한국 불교를 어떠한 그 자리에 위치매김해서 가르쳐야만 될까, 이랬을 때 스님은 백일법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책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스님 1967년에 이제 책을 발표했는데, 처음 이제 출판되기는 92년 4월 30일에 상하 2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 발표하신 지 25년입니까? 25년 만에 이 책이 처음 이제 세상에 이래 나왔으니까, 학자들은 책이 있어야만 말하지 그 녹음 듣고 무슨 뭐 인용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님의 어떤 빛볼날이 너무 이제 지내버렸다. 처음에 25년 전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때는 대단한 책이 됐을 텐데, 그런 학술도 있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이제 뭐 모든 학문이 수입됐지만, 스님께서는 백일법문하고 했을 때 스님께서는 그 이제 성전이라는 1955년에 성전에서 10년을 안 나오셨습니다. 철망을 치고 다시 이제 세상에 이제 인연을 끊고, 그때 이제 스님께서는 모든 이제 참 대장경뿐만 아니라 어록,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이제 현대 과학서적 연력학이나 과학 뭐 기본 이론, 이런 기하학 이런 것도 다 좀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왜 하느냐? 부처님 이름 진리를 이대로 하니까 전부 다 이제 2500년 전 옛날 꼬리타분한 뭐 그런 곰팡이 나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알고 있고 한데, 스님 판단하실 때는 현대 과학으로서도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 불교 속에 다 어떤 심성 개발에서는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스님께서는 확신을 하고, 그럼 이것을 불교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세상에 통하지 않으니까 과학 이론, 심리학, 또 다른 뭐 여러 어떤 그 수학적인 이야기, 연력학 이렇게 필요한, 그렇다고 스님이 대단한 과학 이론을 가지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원래 과학자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추시면서 불교,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실색을 E = MC 자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처음 우리들한테 설명해 내시는 분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스님께서 그러니까 2012년이 스님 탄신 100주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지금도 BTN에서 상가사 물은 물로 스님 그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 방송이 2011년 3월부터 4월부터인가 해서 2012년 3월인가 그렇게 한 42주로 해서 이제 마치는데 그때 이제 불교 그 BTN 사장이 제보고 그랬습니다. 아, 스님, 그 스님 그 인기 좋습니다. 아, 그런 말씀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무슨 그 제대로 알아들으시는가 하는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 글씨가 달립니다. 녹음 들으면 아무도 못 듣습니다. 녹음으로 그대로 스님 육성을 들으면 경상도 사람이 저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 어찌나 빠르신지 스님 본문을 들으면 앞말은 어디 가쁘고 뒷말이 먼저 나오는 뒷말이 먼저 그렇게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그걸 이제 자막으로 하니까 그 이제 그 말씀은 자막을 이제 가다 보면 말씀은 저절로 그렇게 또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가 또 그렇게 있고 한번 시간을 찾아보셔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은 한번 들어보면은 다른 스님들의 어떤 그 법본문하고는 좀 많이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 보살들이 우리 BTN 사장 보고 우리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바보요. 왜요? 50년 전에 그 산골짜기에서 그 행사 골짜기에서 그 성출 스님은 이 꼴 MC 자성이라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 색재생 공정 시세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뭐 이해는 못하고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아시타인 공식을 스님이 다 아시지. 우선 이런 데서부터 불교에 새롭게 접근해가는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큰 스님, 가신 큰 스님 덕으로 우리 BTN이 크게 이제 지금 강남 그 신도들한테는 큰 이제 칭찬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대보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지금까지 방영했는 것을 다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자막은 그 자막으로서는 충분히 그 이해가 되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과학과 불교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스님들보다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과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성을 마음을 깨친다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떤 일이 그것을 마음을 깨친다고 그러면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해야 되는가 그 영다 백일 교문 안에 설명되어 있지만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책보다는 훨씬 그 자막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셔서 이런 했던 말씀을 또뭐 되풀이 합니다만 집에 가셔서 그 프로그램도 한번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고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쓸데없는 말만 해도 벌써 세월이 다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님께서는 뭐 방남강기라고 많이 이제 경전을 또 많이 읽으시고 선어를 또 많이 읽으시고 사회적인 그 바깥 그것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의 그런 현대적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믿지지 않는 참 그 불교 이렇구나 그렇게 새롭게 포장된 불교를 보여주시려고 좀 크나큰 이제 애를 쓰셨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 해도 무슨 뭐 연구를 한다 뭐 이래 있지만은 우리가 21세기 나아가서 22세기에 내놓을 수 있는 불교는 수행 불교로서의 참선해서 화두해서 마음 깨치는 불교 이것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도 넘볼 수 없는 깊은 우리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선이다. 그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바른 길이다. 이것이 또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것을 마치겠습니다. 큰 스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 84,000 대장경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책이나 글을 보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돌아가실 때 한 것이 아니고 예, 돌아가실 그 법문은 벌써 스님 계실 때 그 행사 그 법문하실 때 책 보지 마라 하신 게.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이제 거기 이제 무슨 소리?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스님들을 모시고 있었지만 스님께서 소자 5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소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돌아다니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잠 적게 자라, 책 보지 마라. 그런데 이래서 이제 돌아가서 법정 스님도 누가 스님 돌아가서 인터하면서 왜 스님께서는 당신 그거는 그 왕거리 서적을 갖다 도서관도 장경 가고 있다 하는데 자기는 아닌 말을 시켜 책 보고 우리는 무시가 책 보지 마라 했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저 법정 스님께도 그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시고 그렇게 말했지 하시면 넘어갔는가? 그런 게 돌아가신 인터뷰에 그 뒤에 이제 서홍 스님 백양사에 그 스님하고 아주 이제 도반이니까 이래 연세도 갖고 하는 그 스님한테 한번 찾아갈 배우를 해서 다른 건 다른데 그 스님 소자 5개라 하면서 책 보지 마라 했는 그것이 세상이 잘못 해가지고 소자고 뭐고 불자들은 책 안 보면 다 왕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책 보고 뭐 그렇게 꼴이 그것도 대답을 못 해줬나. 우리 시절에는 이제 성스님 우리 스님 시절에는 제대로 된 스승이 없었다. 그런 우리를 참 지도해 줄 만한 그런 당신도 일본에 가서 임제대학에서 또 인가받고 이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철스님은 더더군다나 그 박학다식한 것을 이제 누가 따라갈 수가 있나? 그래서 소자로서 참선에서 마음을 깨치려는 그 기간에는 정말 책 보고 신문 보고 뭐 하면 그 화두가 되라. 그러니까 책을 놓아버리고 마음 깨치는 소자는 책 보지 말고 화두 일념이라 화두를 일념으로 들으라는 게 그 말씀을 하고 한 것인데 그냥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책 많이 바락하지 그 책 보지 말라 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소자들도 선방 소자들도 그 한국 불교 선방을 망친 그런 성철스님이다가 책 보지 말라 그 이제 오욕을 제가 요새 다 덮어 쓰고 있습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신문에도 나오고. 뭐 지금도 예,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선방에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질문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없으시면 멀리서 충신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저희가 스님 모시고 이렇게 좀 기념 촬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